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려를 기울여 수사했던 분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환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뭐가 신분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죠.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시 자체가 위협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일선다 이거는 너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네, 관련 소식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 그 모습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보고 왔습니다. 먼저 하종대 선임 기자께 여쭤볼게요.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검찰제도가 194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총장이 총 43명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총장 임기제를 8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킨 사람은 8명뿐이 안 돼요. 아, 예. 예, 22명에 8명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 재임 중에 갑자기 직무 배제 명령이 내려지고 네. 그리고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추 장관이 이번에 발표한 징계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 교류, 그다음에 주요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포함한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한 것, 그리고 측근의 감찰 방해 및 외부 유출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고요. 또 하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손상을 시켰다. 그리고 감찰 협조에도 감찰 협조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했고 윤 총장 측의 반박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그래픽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 전 의원님께서는 이 6가지 내용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세요? 현재 전체적으로 장관이 이제 억지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예. 그나마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첫째 판사들을 이렇게 검찰이 사찰을 했다. 네.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지금 반부패부에 넘기도록 했다. 그게 지금 새롭게 나온 대목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보자면 뭐 언론사 사주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뭐 이 정도 아닌가 싶고요. 예.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6가지 중에서 대부분 과거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어제 발표 내용 중을 살펴봐도 구체적으로 뭔가가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검찰총장뿐만 아니고 예. 검사를 만약에 징계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비리가 있는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실이 확정된 사실이어야 돼요. 확정된 사실이 무슨 말이냐. 예. 논란이 되고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뭐 어떤 감찰이나 뭐 조사를 통해서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6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것도 확정된 사실이라고 볼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이제 전 의원께서 그 얘기한 그게 이제 가장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재판부 첫 번째 그러니까 사찰이고요. 예. 예를 들어 판사를 사찰했다. 예. 민간인 사찰도 이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데 판사를 사찰했다. 얼마나 놀랄 만한 추 일입니까? 장관은 불법 사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불법이 만약에 사찰을 하면은. 근데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은 판사를 어떤 뭐 미행하거나 뭐 도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찰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주요 사건입니다. 하나는 울산 사건이고 하나는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는 재판관들, 판사들이 어떤 과거에 판결을 내렸는가, 예. 그리고 성향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법조인대관이라고 우리 검찰청 출입할 때 보면 알겠지만 검사들이 볼 수 있도록 뭐 판사도 보고 변호사도 볼 수 있도록 법조인대관 각각에 대해서 출신 학력 이렇게 각각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 얼굴 사진 나오고 이런 것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하다. 네. 과연 이거를 사찰이라고 과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홍석경 회장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 사람이 그냥 들으면 마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과 언론사 사주가 서로 밀실에서 그냥 단둘이 만나서 뭔가를 거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고 그것도 갑자기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간 자리였고 거기에서 무슨 밀실에서 뭔가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 6가지가 제가 보기에 어떤 검찰총장뿐만 아니고 일반 검사도 심지어 일반 공무원도 징계에 회부하기 좀 힘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참고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니 가령 이제 대통령께서 장관이나 뭐 청장들 이렇게 기관장들 인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하기 전에 가령 이제 잠정적인 후보자를 이렇게 몇 명을 쭉 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최소한 인사수석이 가지고 있는 인사 파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자료, 이 사람의 학력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성명을 발표했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쭉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그걸 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지금 갖다 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도 그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그 문건의 원본을 안 봤으니까 저의 어떤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대체로 보면 그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저 김경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사법연수원 맡기고 무슨 사건을 큰 사건을 처리했고 어디 했고 제 배우자의 이름은 누구고 예. 제 취미는 뭐다 이런 것들이 다 기재돼 있거든요. 그것 플러스 구글링한 것을 아마 갖다 보낸 이런 정도일 거예요. 보면 통상적으로. 네. 근데 만약 그거 위에 별도로 가령 거기서 뭐 판사 개인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든지 이러면 범죄가 되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정도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인데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사찰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대단히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게 총장이 이걸 누구 주라고 했냐면 대검에 있는 반부패 강력부장을 주라고 한 겁니다. 왜냐? 예. 그걸 수사하고 있는 이제 조국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울산 수사 거기에다 이제 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국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했습니다. 당시에. 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거 사찰인 내용이면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반부패 강력부장이 공범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김경재 의원님께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 교류 이 홍석현 회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하종대 선임 기자 얘기처럼 뭐 좀 확정된 사실로 감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만남 자체는 지금 여러 정황상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만났지만 시기 등에서는 아직 논란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징계 사유를 삼는다고 한다면 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도 언론사 사주들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장관, 뭐 국회 상임위원장,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거고 예. 네. 홍석현 회장을 만난 아마 공직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징계를 받든지 아마 사표 내고 나가셔야 될 겁니다. 대통령도 네. 포함을 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관련해갖고 지금 기사가 나온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삼성 그 바이오젠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홍석현 씨로부터 무슨 간접적인 부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의혹이네요. 네, 의혹. 그 다음에 JTBC가 고발했던 변희재 씨 관련된 수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 변희재 씨 관련된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만나기 4달 전에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10차 공판 이상이 진행이 됐던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삼성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는 것도 검찰이 기소를 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언론사 사주하고 만남을 가지고 징계 청구를 한다? 사실은 정말 누가 봐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희. 네, 예,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짚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추 장관이 제기한 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신뢰를 손상시켰다라는 취지의 것이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국정감사 때 있었던 이 발언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쎄 저는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추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 선언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세요? 글쎄요, 그건 본인 생각이죠. 일단 지금 퇴임하고 나서 봉사활동 하겠다.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는 검찰총장으로 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 지금 몇 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네. 이미 대검에서 지금 2번에 걸쳐서 넣지 말아달라. 그거 부적절하다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정치적인 행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장관께서 과대한 평가를 하신 거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 6가지 예를 들어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윤 총장의 해명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의 해명을 사실은 이제 직접 조사냐 아니면 서면 조사냐 예. 이 논란 가지고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내가 서면으로 주면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네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대면 조사 하다가 이제 아예 한번 시도하고 안 되니까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를 하려면 먼저 감찰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주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취재한 거로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은 적어도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만이라도 그거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추미애 장관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게 사실로 확인된 거다. 징계의 어떤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공무원 징계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증거가 분명치 않으면요. 네. 설령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이 저녁 6시가 좀 넘어서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우선. 네. 잠깐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김박사 때문에.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시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시행령이 안 하시면 비례가 안 가도 돼요? 아니, 비례가 안 가도 돼요? 아니, 오늘 그러실 거면 오늘 할 게 아니라 내일 하시고 지금 갔어요. 장관님 이런 일방적인 거는 어마어마해, 진짜.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브리핑 전후 사정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브리핑 40분 전에 갑자기 공지가 됐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자단과 좀 마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후에 질문도 안 받아서 이제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사실 이제 5시 20분 좀 넘어서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되게 그 시간이면은 그 다음날 나가는 신문에 기사를 쓰고 되게 회사로 복귀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갑자기 이제 이게 40분 뒤인 오후 6시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고검의 1층 기자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공지가 되니까 갑자기 놀랬고 그리고 또 뭐가 될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이 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잖아요. 예. 가장 궁금한 게 이 정도 사안이면 징계 청구를 한다면 검찰총장 징계 청구하면 해임부터 해가지고 뭐 정직, 면직 뭐 여러 가지 감봉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은 뭐 적어도 해임 뭐 아니면 정직 이상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해임 아예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하면은 쉽게 풀릴 얘기인데 왜 징계 청구를 하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도 안 하고 가니까 이제 같이 함께했던 법무부 관계자한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번 그 기자회견 이루어진 겁니까? 예. 했는데 그분도 전혀 설명을 못 한 거예요. 예. 왜 해임 건의는 안 했느냐? 그것도 또 설명을 못 한 거예요. 예. 자기도 지금 막 기자들하고 똑같이 거의 동시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법무부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적어도 기자들한테 정확하게 상세하게 왜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데서 할 수 있는 게 장관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기자뿐만 네.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좀 알지 못한 그런 급박하게 이루어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네네.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네. 불구속 기소했었잖아요. 네, 네. 뭐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일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예. 장모 측 변호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 변명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며칠까지 서면으로 좀 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갑자기 그 기간 이전에 그냥 전격적으로 지금 기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게 지금 장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총장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추측이나 의혹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니 저 기자회견장에 당연히 지금 유혁 감찰관이 배석을 하고 네. 예. 기자들이 물어보면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유혁 감찰관 같은 경우는 도대체 본인이 지금 이 감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도 즉각 반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했다라는 입장을 어제 직후에 밝혔는데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뜻은 자진 사퇴는 없다 이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이미 어제 이제 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걸 일단은 직무 배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시청을 예. 낼 것 같아요. 네. 고난소송과 동시에 낼 것 같은데 그걸 오늘 중으로 아마 이르면 지금 아마 변호사들 3명을 과 함께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중으로 제가 보기엔 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후속 절차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 검사 징계위원회를 네네. 열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결론을 내릴 것 같더니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나오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 절차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어차피 뭐 징계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움직임인데 어쨌든 윤 총장의 법적 대응도 지켜봐야겠지만 아니 이 정도 사안이 왔으면 아까 기자도 질문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하는 걸까요? 대통령이 그걸 바라지 않는데 추 장관이 밀어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범여권 전체에서 윤석열을 내보내고 싶어 하고 추 장관이 그걸 총대를 메고 하는데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싶어서 결국은 추 장관이 총대 메는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고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일까 후자일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 내부 인사들 중에서도 추 장관이 워낙 폭주하기 때문에 우리들도서도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국정감사장이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뭐 국회 발언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내용을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이 범여권 전체가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가거나 아니면 직무 배제를 시켰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판단이 가능한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약에 경질을 하는 데서 대통령이 그냥 언제든지 경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정치적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추 장관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걸 형사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리나 위법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4가지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징계 절차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뭐 직무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해임이 되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 장관이 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경질했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여러 가지 비리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 지키고 하는 것들을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몰아내는 것이 배나 더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해 7월에 엄정한 권력 비리에도 엄정한 자세를 임해달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 발표 직전에 보고도 받았고 근데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아무 언급도 안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언급도 안 한 이유를 보면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셨거든요. 사실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 지금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하면 4가지를 하겠는데 하나는 검찰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에 검찰이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검찰이 되어달라. 그리고 윤 총장은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 장관한테 다른 그런 여러 가지 6가지의 어떤 징계를 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런 지금 4가지의 어떤 유배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장을 지금 현재 대통령이 경질하기도 그렇고 그런다 해서 추 장관을 내 내심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함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보고 오시죠.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관심법을 쓰는 것 같고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입니다.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납니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대표, 모든 여권 사람들이 들어서 되지 않은 이유로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여야 반응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윤 총장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직접 얘기도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오늘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부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대표 이낙연 대표께서 네. 세게 얘기해놓고 아차 아마 민주당 전체가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저 상황이라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를 전면적으로 환영한다. 네. 무슨 범위가 됐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 요구 전면적으로 야당이 받아들이겠다. 예. 아마 이런 자세를 취하면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가 열리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과연 지금 판사 사찰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직무 배제를 당할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련되는 사람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물어보고 네. 그 내용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주호영 대표님 제가 국정조사 꼭 좀 해주시길 제가 예. 지금 검찰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을 최근에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이게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또 국민의힘 소속이죠. 박민식 전 의원은 몰락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또 민주당 현직 의원이죠. 조응천 의원은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종대 선임 기자,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답니까? 지금 오전까지 제가 이제 취재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이프로스라고 이제 검찰 내부망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검사들만 볼 수 있는 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글이 이제 단독으로 올라와 있는 건 5개가 있고 각각 서로 다른 이제 검사들이 쓴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는 것까지 하면 지금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네.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 이런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보통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을 보면 이제 어느 쪽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성향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쪽을 이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고 네네.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은 또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이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미 조국 장관 할 때 그때 뭐 인사청문회 때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하고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글을 쓴 사람 중에는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김수현 검사 같은 경우 이런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